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수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메디케어 약가보험 파트 D에 가입하신 시니어분들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D는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영되는 처방약 보험으로 가입자들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19일 화요일 미시간 교육부 소속 학교들이 버스 촉매 변환기 도난 사건으로 인해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용의자들은 학교 버스 약 20대에서 촉매 변환기를 훔쳤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못하고 집에서 원격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촉매 변환기는 배기가스 정화의 필수적인 부품으로 백금과 로듐, 필라듐 등 고가의 희귀 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 구단주 케빈 워렌이 알링턴 하이츠에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 경마장 부지에 들어설 이 최첨단 경기장은 2028년 개장을 목표로 하며 완공 시 시카고는 2029년 슈퍼볼 개최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팁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팁 문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팁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로 팁의 비율과 팁을 요구하는 장소가 급격히 늘어난 현상을 일컫습니다. 일리노이주가 7월 1일부터 담배와 베이프 제품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린 바 있습니다. 전자담배와 니코틴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기존 도매가의 15%에서 45%로 인상되었으며 시가와 씹는 담배 등 다른 담배 제품 역시 36%에서 45% 올랐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실에서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자연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면서도 생명의 탄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7일 텍사스 휴스턴의 한 레스토랑에서 먹방 인플루언서들이 콘텐츠를 촬영하던 중 SUV 차량이 식당으로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입은 시카고 지역에 연방재난관리청이 파견되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조사팀은 피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복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첫 단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토요일 시카고 한인문화원 비스코홀에서 아주 특별한 시 낭송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모여 시와 음악, 춤이 어우러진 감동적인 축제의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비스코홀은 시를 사랑하는 약 150여 명의 관객들로 가득 찼으며 시 콘서트 선물은 단순한 낭송회를 넘어서 종합예술축제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시카고 베어스 구단주 케빈 워렌이 알링턴 하이츠에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 경마장 부지에 들어설 이 최첨단 경기장은 2028년 개장을 목표로 하며 완공 시 시카고는 2029년 슈퍼볼 개최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베어스는 알링턴 하이츠시 당국과의 재산세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7월 1일부터 담배와 베이프 제품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린 바 있습니다. 전자담배와 니코틴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기존 도매가의 15%에서 45%로 인상되었으며 시가와 씹는 담배 등 다른 담배 제품 역시 36%에서 45% 올랐습니다. 다만 일반 담배에 대한 세금은 이번 인상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입은 시카고 지역에 연방재난관리청이 파견되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조사팀은 피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복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첫 단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년 메디케어 약값보험 파트 D에 가입하신 시니어분들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D는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영되는 처방약 보험으로 가입자들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 보험료가 내년부터는 월 최대 $50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보험료 인상의 원인은 첫째, 고가 약품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만 치료제와 류마티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등 값이 비싼 약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의 지출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의 해외 의약품 수입 관세 정책도 향후 약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약품 본인 부담금 상한이 연 $2,000로 제한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그만큼 보험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커져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이 축소된 점도 원인입니다. 보험료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이 트럼프 정부에 줄어들면서 올해 월 최대 $35였던 인상폭이 내년부터는 최대 $50까지 허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전문가들은 가입자들에게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오픈 갱신 변경 기간에 반드시 여러 플랜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9일 화요일 미시간 교육구 소속 학교들이 버스 촉매 변환기 도난 사건으로 인해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용의자들은 학교 버스 약 20대에서 촉매 변환기를 훔쳤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못하고 집에서 원격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촉매 변환기는 배기가스 정화의 필수적인 부품으로 백금과 로듐, 필라듐 등 고가의 희귀 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차된 차량이나 특히 대형 버스의 촉매 변환기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시간시티 교육부는 당일 직접 등교 수업을 취소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재산 피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팁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팁 문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팁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로 팁의 비율과 팁을 요구하는 장소가 급격히 늘어난 현상을 일컫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15에서 18% 수준이던 팁 비율이 최근에는 20에서 25%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일부 식당은 30%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팁을 요구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팁 크립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 테이크아웃 커피숍, 심지어 온라인 결제 시에도 팁 옵션을 마주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제 단말기 화면에 뜨는 팁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팁을 주지 않으면 예의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하는 죄책감에 팁을 주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실제로 팁을 주는 빈도와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에서 팁을 주는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팁 대신 서비스 이용을 메뉴 가격에 포함하는 노팁 식당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임금 보장과 소비자들에게 투명한 가격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팁 문화는 단순히 고마움의 표시를 넘어 고용주와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복잡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면서 앞으로도 팁 문화는 계속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실에서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자연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면서도 생명의 탄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임치료의 주요 기술이었던 체외 수정은 환자의 몸에서 난자와 정자를 직접 채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활용해 피부세포 같은 체세포를 난자와 정자 유사세포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암 치료 등으로 생식 능력을 잃은 사람들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동시에 윤리적 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인공 배아 모델을 어디까지 연구하고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또 미래에 맞춤형 아기를 만드는 등 기술이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7일 텍사스 휴스턴의 한 레스토랑에서 먹방 인플루언서들이 콘텐츠를 촬영하던 중 SUV 차량이 식당으로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니나와 패트릭 블랙우드는 쿠베이즈 컬리너리 크리에이션스라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한 SUV 차량이 창문을 깨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두 사람은 큰 충격을 받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경찰은 사고 원인과 운전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토요일 시카고 한인문화원 비스코홀에서 아주 특별한 시 낭송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모여 시와 음악, 춤이 어우러진 감동적인 축제의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비스코홀은 시를 사랑하는 약 150여 명의 관객들로 가득 찼으며 시 콘서트 선물은 단순한 낭송회를 넘어서 종합예술축제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행사는 시 낭송가가 읊는 윤동주의 서시로 시작을 했고 이어진 무대에서는 시집 선물의 세 저자가 각각 선정한 시들이 낭송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소개됐습니다. 함께한 많은 사람들은 시와 음악과 춤이 한자리에 어우러진 이런 축제는 시카고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행복한 경험이었다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세계복음주의 연맹이 그간 공석이던 사무총장에 아랍 기독교인인 부트루스 만수르를 임명했다고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이 보도했습니다. 사무총장에 아랍 기독교인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의 이름은 베드로의 아랍어 표현입니다. 이번 임명은 토마스 슈마어 전 사무총장이 2024년 3월 31일 사임한 후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지난 6개월간 사무총장 인선 작업을 진행했던 세계복음주의 연맹은 25명의 지원자들 중 최종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 뒤 국제이사회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만수르를 사무총장으로 확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세대 간 신앙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Z세대의 신앙 참여와 성경 사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성서공회가 최근 발표한 2025 성경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 베이비붐 세대의 응답자 중 절반가량은 지난 1년간 신앙을 성장시킬 기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Z세대의 경우 약 3분의 1만이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영적 은사의 활용과 영적 성장 격려 경험에 있어서도 Z세대는 4세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성인 중 약 64%는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규정했지만 이 가운데 45%는 교회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55% 중에서도 매주 빠짐없이 출석하는 사람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경 사용 실태와 국제적 보급 현황의 경우 성경 사용자 중 66%는 디지털 방식으로 성경을 접했고 34%는 종이 성경만 사용했습니다. 서구 지역에서는 10명 중 4명이 성경이 자신과 관련 있다고 응답했고 아시아에서는 75% 이상이 성경에 대해 전혀 모르며 절반 이상은 성경을 들어본 적자 없다고 말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 하루 종일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약간 떨어지면서 비교적 선선하고 바람 부는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67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5분,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40분입니다. 이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